서울 강남의 럭셔리 호텔 그랜드 팰리스. 이른 아침 6시 정태수는 어김없이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72살의 그는 느릿느릿 걸음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낡은 직원 라커룸에서 깔끔하게 다림질된 회색 제복을 꺼내 입고 모자를 쓴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차관리원 유니폼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한때 전설적인 특수부대원이었던 그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태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거울에 비친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사롭지 않은 날카로움과 위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약간 눌러쓰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지금은 그저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인생은 언제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법이지. 정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는 그가 자주 되뇌는 말이었어요. 과거 한국군 특수전 부대에서 대테러 작전과 해외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전설적인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주차관리원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아침 시간 호텔 지하 주차장은 출근하는 직원들과 체크아웃하는 투숙객들로 분주했습니다. 정태수는 주차장 입구에 서서 손님들의 차를 인계받고 주차 티켓을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모든 고객에게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손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정태수의 공손한 인사에 대부분의 손님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었죠. 오전 9시 젊은 주차 요원들이 교대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김준호, 이민석, 그리고 박세진.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은 정태수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자신들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요? 어차피 손님들은 우리 같은 젊은 직원들한테 차를 맡기고 싶어 하는데. 민석이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이 나이 든 사람의 역할이지. 준호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느려요. 손님들 짜증낸다고요. 특히 VIP 손님들은 더욱 그래요. 맞아요. 어차피 팁도 안 받으실 텐데. VIP 손님들은 우리한테 맡기세요. 세진이 동조했어요. 정태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호텔 보안 책임자인 강 부장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공지를 전했어요. 내일 우리 호텔에 중요한 VIP 손님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중동의 고위급 외교 사절단과 한국의 유명 정치인들이 포함된 그룹이야. 모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차 서비스는 그들이 호텔에서 받는 첫인상이니 더욱 중요하지. 젊은 주차 요원들은 흥분했습니다. VIP 손님들은 보통 후한 팁을 주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정씨, 강 부장이 정태수를 향해 말했어요. VIP 손님들이 오시면 뒤에서 조용히 있으세요. 젊은 친구들이 응대할 거니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내일 있을 VIP
방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의 특수 작전 경험이 그에게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주었습니다. 호텔 일과가 끝나고 정태수는 조용히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벗으며 그는 내일의 VIP 방문을 위한 정신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그의 직감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생활에서 다져진 그의 직감은 거의 항상 정확했죠. 내일은 평소보다 일찍 와야겠군. 정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어쩌면 내일은 그저 평범한 하루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는 주차장을 천천히 돌아보며 모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VIP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용 주차구역과 그 주변 환경, 비상구의 위치, CCTV 사각지대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수십 년간의 특수작전 경험에서 터득한 습관이었습니다. 이상 없군. 그는 중얼거리며 직원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쓴 후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따라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죠. 6시 30분 호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는 VIP 방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화려한 꽃장식이 놓여지고 레드카펫이 펼쳐졌으며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7시 젊은 주차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특별히 새로 다림질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모두 들떠 보였습니다. 오늘 VIP 손님들 팁이 장난 아닐 거예요. 제가 작년에 사우디 왕자님 차를 맡았을 때는 10만 원을 받았다고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진과 민석도 흥분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아저씨, 오늘은 정말 뒤에서 조용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민석이 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정태수는 미소만 지을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VIP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었죠. 정태수는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을 계속해서 살폈고 특히 호텔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어요. 뭔가 이상해. 정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서성이는 두 남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주변을 살피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태수의 경계심을 자극했죠. 슬슬 준비하세요. VIP 차량들이 오고 있습니다. 호텔 보안 담당자의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주차 요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위치에 섰고 호텔 직원들은 로비로 향했어요. 정태수는 여전히 두 남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0시 15분 검은색 리무진 세 대가 호텔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재빨리 차량 문을 열어주고 VIP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중동의 전통 의상을 입은 남성들과 정장 차림의 한국 정치인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젊은 주차 요원들은 리무진을 맡아 VIP 전용 주차구역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태수는 여전히 자신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VIP 손님들이 로비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정태수가 주시하던 두 남자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VIP 그룹 쪽으로 다가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호텔 손님처럼 행동했지만 정태수의 눈에는 그들의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중 한 남자가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는 순간 정태수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평소의 느린 움직임은 온데간데 없고 놀라운 속도로 두 남자 쪽으로 달려갔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갑자기 달려오는 노인의 모습에 놀랐지만 정태수는 이미 첫 번째 남자에게 도달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남자가 소리쳤지만 정태수는 이미 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의 힘과 기술의 남자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정태수는 재빠르게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정태수는 그에게도 접근해 강력한 한 방의 타격으로 그를 제압했어요. 이런, 미쳤나? 저 노인이 뭐 하는 거야? 주변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태수를 말리려 했어요.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VIP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쩌자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세진과 민석도 황당한 표정으로 정태수를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코트 안에 무기가 있어요. 정태수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정태수를 제지하려는 찰나 VIP 경호팀이 상황을 인지하고 달려왔어요. 그들은 주저없이 두 남자를 검사했고 코트 안에서 권총과 칼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무기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호텔 전체가 술렁였고 VIP 손님들은 경악했어요. 경호팀이 재빠르게 VIP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고 두 남자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정태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고르고 눈빛은 평온했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정태수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정태수 대령님. VIP 손님 중 한 명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중동 외교 사절단의 일원이 아닌 한국 정치인 중 한 명이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태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그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잠시 그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김 장군. 정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김 장군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김정환 장군, 현재는 국방부 고위 관료였지만 과거에는 정태수와 함께 특수작전을 수행했던 전우였어요. 역시 맞으시군요. 믿기지 않습니다. 전설적인 정태수 대령님이 여기서 주차관리원으로. 김 장군이 다가와 정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 보안 요원들, 그리고 VIP 손님들까지 모두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표정이었죠. 오랜만이군. 하지만 이제 난 그냥 주차 관리원일 뿐이야. 정태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 지금 보여주신 행동은
결코 평범한 주차관리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날카로운 감각과 신속한 대응력을 갖고 계시군요. 방금 일어난 일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이 말에 중동사절단의 수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니까요. 김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정태수 대령님입니다. 과거 한국군 특수전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분이셨죠. 1990년대 초 해외에서 여러 특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셨고, 특히 테러 관련 작전에서는 전설적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태수는 약간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과거 공적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령님께서 은퇴하신 후 행방이 묘연하셨는데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김 장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오히려 그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죠. 그 순간 호텔 지배인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과 정태수의 정체에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 씨의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정태수는 지배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도 제 선택이었고요. 이 말에 젊은 주차 요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항상 정태수를 무시하던 민석, 준호, 세진은 땅이 꺼지길 바랄 정도로 당황했어요. 그들은 정태수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국가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뵀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와 세진도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정태수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이해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너희들은 그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뿐이야. 나이 든 사람이 느리게 일하는 걸 답답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의 너그러운 말에 젊은 주차 요원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정태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호텔 보안팀은 이미 체포된 2명의 의심자를 경찰에 인계했고 그들의 신원과 목적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그들은 중동사절단을 노리던 테러리스트로 밝혀졌어요. 정태수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아니었다면 대형 테러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VIP 손님들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고 호텔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정태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그저 나이 든 주차관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영웅이자 오늘의 위기를 막아낸 구원자였죠. 김 장군은 정태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VIP 손님들이 특별히 대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저녁 6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최상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실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세계 각국의 요인들과 유명 인사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초대되었어요. 바로 정태수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주차관리원 유니폼 대신 호텔 측에서 급하게 준비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꼿꼿한 그의 자세와 위험 있는 분위기는 정장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어요. 테이블 주변에는 중동사절단의 주요 인물들과 한국 정치인들, 그리고 김정환 장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수 대령님,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절단의 수장인 알자비르 왕자가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정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차분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는 듯했어요. 대령님의 판단력과 행동력이 아니었다면 오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상황을 즉시 감지하실 수 있었습니까? 다른 한국 정치인이 물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죠. 정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직감, 그것들은 몸에 밴 습관이 되죠. 제가 그들을 의심한 건 그들의 자세와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트 안에 손을 넣는 방식이 무기를 꺼내려는 자세와 일치했어요. 그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의 감각은 여전히 날카로웠던 것입니다. 대령님께서 은퇴 후 이렇게 호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 장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정태수를 주목했어요. 그들에게는 전설적인 특수부대 장교가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의 일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주차관리원이라는 직업은 제게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조용히 일하면서 어쩌면 제 나름대로의 평화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의 삶의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하지만 오늘 일을 보니 대령님의 능력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여전히 당신 같은 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치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는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점점 정태수의 과거 경험과 작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는 기밀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시절의 몇몇 모험과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1992년 중동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은 정말 긴박했습니다. 우리 팀은 48시간 동안 식사나 수면 없이 작전을 수행했죠. 하지만 모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했을 때 그 만족감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정태수의 이야기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특히 알자비르 왕자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1992년 작전이라면 혹시 사막의 그림자 작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자가 물었습니다. 정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 작전명을 어떻게 아십니까? 당시 그것은 최고 기밀이었는데요. 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삼촌이 그 인질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의 특수부대가 자신을 구해냈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지휘관의 이름은 모르셨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군요. 그 전설적인 구출 작전의 지휘관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정태수의 눈이 잠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작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출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제 그 한 조각이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 작전은 저에게도 특별했습니다. 정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알자비르 왕자가 정태수에게 진지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태수 대령님, 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동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국제안보자문단이 현재 구성 중입니다. 대령님의 경험과 지혜가 그 자문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무리한 요청인 줄 알지만 한국과 국제사회의 안보 협력을 위해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태수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내 경험을 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지. 그의 답변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알자비르 왕자와 한국 정치인들은 정태수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김 장군은 오랜 전후의 복귀를 기뻐했어요. 대령님,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정태수의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전체에 정태수의 정체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차장의 평범한 노인 주차관리원이 사실은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 영웅이었다는 사실은 모든 직원들을 놀라게 했어요. 특히 그를 무시하고 놀렸던 젊은 주차 요원들은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태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주차관리원으로서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유니폼을 입고 라커룸에 들어섰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정태수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커룸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침이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차분한 대답에 직원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정태수가 어제 일로 태도가 달라질까 걱정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주차장으로 나가자 민석, 준호, 세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몹시 불편해 보였어요. 선생님,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세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태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몰랐잖아. 게다가 나도 단지 주차관리원일 뿐이었어. 직책이나 과거의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하는 거지. 그의 말에 세 젊은이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정태수의 넓은 마음과 지혜에 더욱 존경심을 느꼈어요. 저희에게 배울 점이 많았는데 이제 떠나신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계속 배움의 연속이야. 나도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단다. 너희들에게서도. 오전 10시
호텔 지배인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정태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 함께 사무실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지배인실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호텔의 고위 경영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 정태수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넸어요. 정태수 선생님,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판단력이 아니었다면 우리 호텔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지배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정태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이것은 호텔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감사장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근무 기간 동안의 봉급과 함께 특별 보너스를 준비했습니다. 정태수는 감사장을 받아들었지만 보너스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단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지배인은 놀랐지만 정태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퇴역 군인들을 돕는 단체에 말입니다. 정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군요. 감사합니다. 정오가 되자 정태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라커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작은 물건들과 메모들을 천천히 가방에 넣었어요. 각각의 물건에는 그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커룸을 나서자 호텔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태수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정태수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겠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고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태수는 그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감동했어요. 호텔 로비로 나가자 놀랍게도 김 장군과 알자비르 왕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태수를 환영의 미소로 맞이했어요. 대령님 준비되셨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김 장군이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태수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뒤를 돌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평범한 주차관리원으로서 지냈던 곳,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곳.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지. 그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새로운 여정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무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졌고 탁 트인 공간에는 최신식 회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중동 국제안보협력자문단이라는 명패가 걸린 이곳은 정태수의 새로운 일터였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주차관리원이 아닌 국제안보자문단의 핵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넓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2세의 나이에도 그의 자세는 여전히 군인 그대로였습니다. 등은 꼿꼿하게 펴고 시선은 날카로웠죠.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 회의 시작할 시간입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알려왔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테이블 주위에는 김정환 장군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과 알자비르 왕자를 포함한 중동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동 지역 안보 협력 방안과 테러 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자의 소개가 끝나고 정태수는 자신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제안을 제시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감이 있었고 모든 참석자들은 그의 지혜에 귀 기울였습니다. 테러 조직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들의 행동 패턴과 심리적 요소를 함께 분석할 때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정태수의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모두 감탄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은 이론적 지식만 가진 학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실전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장군이 정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령님의 조언 덕분에 우리 안보, 협력 계획이 더욱 탄탄해졌어요. 정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김 장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령님은 여전히 겸손하시군요. 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우연히 대령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귀중한 조언자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법이지요. 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평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오후 정태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간결하면서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세계 지도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젊은 시절 특수부대 동료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의외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민석, 준호, 세진이었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젊은 주차 요원들이었죠. 그들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라. 무슨 일이냐? 세 젊은이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준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군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특수부대예요. 선생님처럼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정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특수부대라. 쉬운 길은 아니다. 고된 훈련과 위험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난 후 저희의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세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그들의 열정과 결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군인의 길은 영광스럽지만 험난하다. 하지만 너희들의 결심이 진심이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 그의 말에 세 젊은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태수는 책상으로 돌아가 메모를 적었어요. 이 연락처로 전화해라. 내 옛 동료인데 지금은 특수부대 훈련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에게 너희의 열정을 보여주면 좋은 조언을 해줄 거야. 세 사람은 감사하게 메모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꿈을 향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례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건 너희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야. 진정한 용기와 헌신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너희도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정태수의 말에 세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태수는 창가로 돌아가
다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눈빛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여정이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고급 호텔의 주차관리원에서 국제안보 자문위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젊은이들의 멘토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빛이 도시를 물들이는 오후, 정태수는 한강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으로는 잔잔한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그는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어 이곳에 왔어요. 자문단 업무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 대령님. 익숙한 목소리에 정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정환 장군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정태수 옆 벤치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매주 목요일 오후면 한강을 찾으시는군요. 정태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죠. 현역 시절에도 가능할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정리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의 이해가 있었어요.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전우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었죠. 대령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어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의 자문으로 개발된 테러 대응 프로토콜이 정부 안보 시스템에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령님께 국가안보 특별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식을 주관하실 겁니다. 정태수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를 위해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대부분은 기밀에 붙여져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공식적인 인정은 그에게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요. 김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령님. 이건 단순한 자문 이상이었어요. 대령님의 시스템 덕분에 이미 3건의 잠재적 테러 위협이 사전에 차단되었습니다. 이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구한 거예요. 정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 보람, 그리고 약간의 쓸쓸함까지. 저는 항상 그림자 속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조금 낯설군요. 김 장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그림자에서 나와도 될 때입니다. 대령님의 이야기가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과거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 현재의 안보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두 노병의 대화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대화 중에 정태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어요. 우리 호텔 친구들입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민석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셋 다 1차 선발에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수부대 선발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됐어요. 정태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한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준비는 잘하고 있나? 네. 선생님이 주신 조언대로 체력 훈련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정신력 강화 훈련도요.
정태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길 바란다. 통화를 마친 후 정태수는 김 장군에게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변한 것은 모두 대령님 덕분입니다. 김 장군이 말했습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들 안에 이미 그런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때로는 우리 모두 그렇듯이 말입니다. 정태수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고 한강의 물빛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일몰을 감상했어요. 내일 자문단 회의에서 중동아시아 안보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지요.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김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자비르 왕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령님의 제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태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수십 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군요. 정태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주차관리원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 장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은 언제나 대령님이셨습니다. 직책이 바뀌었을 뿐 대령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말에 정태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 이제 돌아가 내일을 준비해야겠군요.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석양을 배경으로 길게 늘어졌어요. 한 사람은 과거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오랜 전우였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에는 세월의 무게와 지혜,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안보 특별훈장 수여식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전실은 고위 공직자들과 군 장성들, 외교관들로 가득 찼어요. 정태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다음은 국가안보 특별훈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정태수 전 육군 대령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정태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죠. 참석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맞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태수 대령님, 국가를 위한 오랜 헌신과 최근의 국제안보 협력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하여 국가안보 특별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정태수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훈장은 그의 정장 위에서 깊은 의미를 더했어요. 정태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 대령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태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영광을 주신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제가 국가를 위해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군인이 그렇듯 저도 단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제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되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김 장군, 알자비르 왕자,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민석, 준호, 세진의 모습도 보였어요. 인생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때로는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때로는 평범한 주차관리원으로, 그리고 때로는 국제안보자문위원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무를 수행하느냐입니다. 정태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회장 안의 분위기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겸손함, 인내, 그리고 관찰의 중요성을요.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제가 국제안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이 훈장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정태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어요. 영빈관 한쪽에 마련된 리셉션장에서 민석, 준호, 세진이 정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특수부대 훈련생으로서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민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훈련은 어떠냐? 정태수가 물었습니다. 세 젊은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웃었어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정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너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그때 알자비르 왕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태수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말했어요. 정 대령님, 다음 주 우리 국가 방문을 위한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국왕 폐하께서 직접 대령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정태수는 영빈관 테라스로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김 장군이 그의 곁에 다가와 함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어떤 느낌이십니까? 주차관리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보 전문가가 되셨는데요. 정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단지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김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령님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으시니까요. 정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의 활약, 은퇴 후의 조용한 삶, 그리고 이제 다시 국가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현재까지. 모든 순간이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알고 있나?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곤 해.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혜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내가 호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김 장군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정말 놀라운 여정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조용히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정태수의 가슴에 달린 훈장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의 인생 여정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정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고 그는 그 여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고급 호텔의 평범한 주차관리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보 전문가로 그의 삶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 정태수의 말에 김 장군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더 넓은 세계와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 정태수의 말에 김 장군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더 넓은 세계와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그 여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결국 인생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